안녕하세요. 오늘 제 모자 좀 쓰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헤어장애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번 일요일날 제가 시험 본 직업 상담사라는 시험을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계속해서 나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응시를 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시험 재활이라고 제가 붙일게요, 이름을. 시험 재활을 하고 있는데 시험 재활을 하면서 기억력도 좀 회복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직업 상담사라는 거는 1년에 3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필기, 2차 시험 실기인데 실기 시험도 직업 상담을 실기를 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실기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기 대신에 논술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가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에듀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 한 권 가지고 직업 상담사 2급을 받습니다. 1급은 직업 상담 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2급 시험을 봤는데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제가 분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회마다 한 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몇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회씩 뜯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공부 좀 하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나 이런 때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새벽에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1차에서도 한 달 정도, 2차에서도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였는데, 제 느낌에는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뭐 됐으면 좋겠죠. 1차 시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2차 시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시험을 본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그 시험을 보는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시험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 본 날짜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본부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그 서울 지역 본부에서 기사 시험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시험이 한 날에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장애인 전용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혼자서 응시를 했고요. 2명의 감독관이 들어오셨어요. 2명의 감독관이 한 분은 대필자로서 들어오셨고 한 분은 제가 대피를 요청을 했거든요. 대피를 요청했던 이유는 왜냐면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개판입니다. 글씨가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거든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긴 쓰는데도 글씨가 빠르지도 않고 엉망이에요. 글씨체가. 그래서 대피를 요청을 했죠. 요청하니까 반갑게도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물론 대피를 하기 위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물론 의사 선생님 신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어야 되겠죠. 아무나
되고 그걸 진단서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소견서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2차에서 제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좀 불편해서 글씨 쓰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 자기의 어떤 자격증을 걸고 그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써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주셨던 선생님께서 저 같은 경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보시고 비슷하게 한번 만약에 장애인 전형을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은 산업 큐넷에서 그걸 참작을 해서 올려주십니다. 시간 늘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봤냐면은 원래 시간은 잠깐만요.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1시 반부터 16시까지 4시까지 봐야 되는 건데 1.5배를 더해서 그래서 150분에 대해서 절반인 75분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45분을 봤죠. 3시간 45분을 받고 시험 오래 보다 보니까 2시간 이후부터는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1시까지 집합을 해야 하는 거였고 1시 반부터 시험을 봤는데 그 1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시험 답안지에 대해서 본인 인적사항 이런 것들도 대피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원 끄고 가방에 보관하게 하고 다른 책상에 올려놓고 저는 그 공간 속에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험 봤어요. 시험 평수는 되게 한 30평 되는 그냥 일반적인 교실 같은 크기 그 정도였고요. 거기에서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받고 앞뒤로 한 명이 저거 혼자 보는데 앞뒤로 감독관이 2분이 계셨고 저는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은 시험 답지를 이렇게 비포인가요? 이게 B3 용지에 먼저 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줬고 그리고 이걸 한 장씩 제가 한 장 쓰고 드리면은 작성을 해주시고 또 한 장을 쓰면 또 작성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맨 처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험을 보시기 전에 시험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대피를 할까요? 아니면은 한 장씩 대피를 할까요?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을 시간 안에 다 대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시험을 보는 거 시간이 3시간 45분이 아니라 대피를 완료하는 데까지가 한 3시간 45분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30분까지는 내가 시험을 치고 남은 시간은 대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 근데 대피를 하면은 중간에 시험을 완료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씩 대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작성을 하면 드리고 그러면은 대피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장을 쓰면 또 대피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대피를 한 걸 보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오케이 해드리면은 그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분위기는 그랬고요.
시험 보는 그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험 보는 느낌은 어땠냐면은, 이 시험은 아무리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긴 해도,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보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샜어요. 밤새고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공부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얀 백지가 되더라고요. 하얀 백지가 되고, 머리에 또 역시 싹 없어 지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 느낌으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전에 봤던 기출문제랑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60점이거든요. 60점 이상만 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이라서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어저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에 비교해서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떻다? 다음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3번 중에 이번 처음 응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2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2번 시험에 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응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게, 2시간 시험을 보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 화장실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보고 다 마무리 지고 나서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나서 2시간 뒤에 화장실 이용했습니다. 화장실 이용해가지고 화장실 계속 이용했던 것 같아요.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왔다가 또 한 번 더 갔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험 말고 직업 상담사 시험 말고도 토익 시험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 연장해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YBM 본사 가가지고 본사에 또 시험장이 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또 역시 감독관이 한 2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을 연장을 못 하잖아요. 한 번만 듣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듣기평가 40분 정도 되죠. 40분 정도 보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은 필기시험 보는데, 필기시험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1.5배 시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또 응시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그 장애인 전용 시험을 여러 개 봤잖아요. 뭐 엄청 많이 봤거든요.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서울시 7급이 아니라 서울시는 9급하고 7급 같이 봤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시험 9급하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PSAT 그거랑,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 서울시 7급. 그래서 3개를 봤어요. 3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칠 때 그 시간 연장을 위한 그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 소견서를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그걸 제출하면은 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시험 본부에다가 그 제출하시면 시험 시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장애인으로서 필기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시간 연장을 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고, 어차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안 받으시는 거는,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쟁이잖아요. 전쟁터에서 무기를 하나를 놓치고 가는 거니까,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손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립니다. 또 시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시험들도 많잖아요. 그 시험들 다 보실 때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시험에 대한 배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피를 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각장애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경 같은 것도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경 같은 것도 신청하시고 점자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청각장애이신 분들도 아마 청각장애인에 해당되는 그 대신에 예를 들면 듣기평가 대신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보조 기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뭐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춰가지고 시험에 맞춰서 시험 응시 공부에 말씀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장애인 전형으로 보는 시험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